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건파생꾼입니다. 오늘 좀 일찍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가입 문의가 좀 많아가지고, 또, 통화를 좀 하느라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자, 즐건파생꾼 연구소. 자, 내일 시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소 카페. 우리 네이버 시크릿 카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잠깐만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크릿 카페는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을 도저히 지킬 자신이 없는 분들 있죠. 어차피 돈 다 날릴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 조금 죄송스럽게 하지만 뭐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지금의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있는 돈 날릴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카페입니다. 연구소에서 이런 마인드 강의를 월별로, 주별로 이렇게 쭉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영상들을 여기에 다 넣어놨거든요. 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초가 필요하시는 분들 기초 강의를 뭐 캔들, 이동평균선, 베이시스, 거래량, 제가 현물 위주로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현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현물에서 건너왔던 거죠. 그 현물에서 건너왔다가 이 파생을 하게 되면서 이 파생의 복잡한 부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현물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 저도 물론 현물을 매매할 때는 단순하게 매매했습니다. 수익주만 팔아버리니까 하루에 2, 30만원 먹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현물 할 때도 제가 보유하는 시간이 짧으면 1초, 길면은 5분 내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 30만원 정도를 벌었고, 그리고 매매 끝났지, 그죠? 그렇게 해서 매달 수익을 냈는데, 이제 파생으로 넘어오니까 굉장히 복잡다단한 거예요. 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현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내용이나 캔들, 베이시스, 양합, 과연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중심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물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메이저들이 현물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걸 현물할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선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시장의 중심은 이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원포인트 강의를 제가 짧게 만들어 놨고요. 뭐 유튜브 강의방 안에도 영상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 기법 강의는 이제 이런 마인드 강의는 돈을 날리지 않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 기법 강의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이죠. 그것도 똑같이 1주부터 5주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요. 여러분이 차례대로 초보형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돈을 버는 방법을, 기법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이 마인드 강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날리지 않을까. 벌면 뭐합니까? 돈 날리면 끝나. 여러분들도 다 돈 벌 줄 알잖아요. 그럼 돈 벌면 뭐예요?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쭉 올려놨고요. 마지막으로 실전이라는 내용은 그냥 제가 실제 매매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올려드리진 않고 있지만은 제가 매매하는 장면이에요. 요즘은 실전 멤버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 그냥 기법 한 달 배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전까지 오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보시다시피 날짜별로 쭉 있거든요. 매일 이렇게 제가 실전을 올려드리고, 이 날짜가 적혀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회원들 위해서도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실전 적혀 있는 것들은 막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날짜별로 쭉 있지, 그죠? 예,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법 회원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날짜를 보시면 3월 20일 날 제가 올려드렸던 글이 한 20개쯤 되겠다, 그죠? 20개 되고, 날짜별로 보면은 이렇게 적게는 10개 정도에서 많게는 한 50개까지도 이렇게, 특히 만기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영상들,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는 제가 많이 못 올려드려요. 여기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보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실전 매매라는 거는 제가 장중에 하는 매매, 실제로 매매하면서 제 계좌, 본 계좌를 가지고 매매하면서 돈은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그냥 매매하면서 설명도 같이 드리지, 그죠? 이렇게 제가 그냥 말없이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선물이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배웠을 때 이 기법을 어떻게 쓰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월 그 단계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뭐 필요하시는 분들, 저는 꼭 하라고 얘기 절대 안 하니까 꼭 필요하시는 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그 돈 지키지도 못하고 다 날릴 것 같으면 저한테 보태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돈 날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운영 계획에 있으니까요. 뭐 3월달은 제가 안 올렸습니다. 좀 쉬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배우고 싶은 분 있으시면 배우시기 바라고요. 자, 주말 미국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미국장을 보면은 조금 아쉽지, 그죠? 사실은 이 장을 볼 때부터 저는 이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모든 생각이 다 서 있습니다. 이날 제가 7만원 벌었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그죠? 이 미국 선물 차트입니다. 미국 선물 차트인데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야간에 금요일날 밤이었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이었는데 되게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요 자리를 잡아드렸지, 그죠? 2350. 자, 그 뒤로 주가가 어디 됐습니까? 이까지 들었지, 그죠? 18,825. 그럼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빼고 2350에 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9천, 15,000 정도 되겠다, 그죠? 15,000. 1500포인트, 150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자, 100포인트에 한 개가 미국 선물 한 개가 600만원입니다. 650쯤 되는데 600만원 잡을게요. 650만원입니다. 그럼 한 개 약당 100포에 50만원입니다. 수익이. 그러면 150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100포인트에 50만원이면 1500포인트면 얼마다? 750만원이네, 그죠? 제가 어제 그날 야간장에 요까지만 해가지고 요까지만 해서 먹었던 돈이 한 1200포인트 여러분들 먹게 드렸죠. 이 금액이 10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개 계약하니까, 그죠? 그 뒤로도 이게 지금 제가 잠들고 난 이후에 요 추천해드리고 요 정도에서 잠을 들었는데 잠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거를 감안하면은 또 추가적으로도 벌 수 있다. 하루에 600만원 가지고 하루에 뭐 2천만원 정도 벌 수 있었다, 그죠? 근데 그 어차피 결론적인 얘기니까 별 필요 없는 얘기고요. 뭐 그럼 뭡니까? 7만원, 8만원 벌고 말았는데, 그죠? 8만원 이 애들 이름입니까? 필요 없지. 나는 이거 필요 없고요. 요걸로 그냥 굿 만족. 주말에 이거 가지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내 돈 안 쓰고. 자, 어쨌든 미국이 저는 1900 정도를 지켜줄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19,000. 이게 미국 다우 선물인데, 그만 이 다우 이거하고 미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선물 미국 다우 지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미국 다우 지수라 하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지, 그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스피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요 코스피 차트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1600 얼마지,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는 이 마이크로 미니 다우 하는 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선물로 보시면 돼요. 선물. 이 코스피와 선물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거면 똑같은 거예요. 단지 수치만 틀린 거예요. 가격만 조금 틀리다는 거죠. 선물은 24시간, 물론 한 2-3시간 빠지긴 하지만은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고요. 코스피는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만 거래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얘는 24시간 거래되는 거예요. 얘가 더 좋다, 그죠? 자, 뭐 다우존스를 미국 다우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다우 선물이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거래할 수 없잖아요. 코스피는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수치만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바로 선물이란 얘기예요. 선물을 앞에 더 넣으면 코스피 200 선물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코스피 200 선물이다. 얘는 24시간 거래가 된다. 물론 3시간 정도 빠집니다. 빠지지만 24시간이나 봅시다, 그냥. 얘는 9시간밖에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야간에 일어나는 미국 상황을 알려면은 뭘 봐야 된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 선물 마감 상황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갭상승하고 갭하락하는 이유가 뭐다? 이 선물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 해문하는 사람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죠? 저는 해문할 때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저는 보유를 안 했거든요.
제가 보유하는데 가장 오래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현물할 때. 자, 현물하시는 분들 손 위에 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자, 손 위에 똥이 있습니다. 똥. 손 위에 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 손 더러워지니까. 그 여러분들 보유하시는 분들 있죠. 손가락 위에 똥 얹어 놔놓고 지금 계속 참고 있는 거라 어떻게 됩니까? 손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똥이 금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이 썩어요. 그냥 보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손은 더 많이 썩겠지. 그죠? 주식은 뭐다? 손 위에 똥이다. 빨리 버려라. 내 손이 덜 더러워지려면,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보유는 최소한으로 해라. 그게 제 현물을 매매할 때의 제 모토였습니다. 지금 아니고요. 현물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 자리를 저는 지켜줄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다. 그죠? 여기서 대략 한 1000포인트가 더 빠져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제 예상을 벗어났지. 그죠? 그러니까 미국 야간 선물 어떻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내가 생각했던 거는 213이었거든요. 야간장 마감이. 야간장 막판에 어떻게 했습니까? 215까지 급등했죠. 금요일날 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금요일장 아침에 206.85를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이게 고점이고 그 위에는 209.65입니까? 85입니까? 잡아드렸지. 그죠? 근데 제가 장중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시작하니까 204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 올라갔다가 찍자마자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204 정도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199를 본다 그랬지. 그죠? 우리 연구소에 제가 올려드렸죠. 199 탁 찍자마자 뭡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가 200, 다시 206을 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하더니만 막판에 209, 212, 215 이렇게 마감했어요. 이게 금요일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감고도 그럴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저는 사실 금요일날장 우리나라 장 잘 안 봤거든요. 그냥 잠깐 유튜브 보고 놀다가 만화책 보고 놀다가 잠깐 눈여겨봤는데 이런 흐름으로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209에서 215 마감이면요. 이 갭 차이만큼 뭐다? 오버슈팅이라는 얘기예요. 오버슈팅이에요. 213 넘으면 안 돼요. 아무리 넘었어도. 그러면 저는 만약에 209에서 마감을 했다면 금요일날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자, 오늘은 206에서 213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아침에 얼마에 시작하든 간에 아래를 깨지 않고 위를 돌파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물론 제가 팔고 나서 올라가든지 팔고 나서 내려가든지 관계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아침 2시간 정도의 흐름. 내가 팔고 나서는 관계없으니까 아침 2시간의 흐름은 요 박스권 안에서 흐를 거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밑에 가깝게 시작하면은 선물 매수 혹은 콜 매수로 들어갈 거고요. 위에서 가까우면은 풋 매수, 선물 매도로 대응을 할 거죠. 이렇게 대응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미쳐가지고 21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9에서 214, 215까지의 오버슈팅 구간이 나와 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야간장에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야간장 마감을 213으로 받고 미국장 마감은 19,900 정도로 받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간장 전으로 말씀드렸죠. 내일 장을 저는 이렇게 매매할 거다. 이게 제 시나리오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미국장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생각해놨어. 내가 내일 월요일날 먹을 것까지. 그런데 시장이라는 놈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죠. 시장이라는 거는요, 하루하루 틀리고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천년을 봤지만은 천년 동안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 생각도 시장에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리면 손실이 나야 됩니까? 아니죠. 자,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항상 저는 시장을 한 10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뒀습니다. 그 중에서 요 4가지, 앞에 4가지는 쉽게 먹는 시장입니다. 쉽게 먹는 시장. 나머지 6가지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지, 그죠? 어렵게 먹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방금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가 가장 월요일날 제가 돈 벌기 좋은 첫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종가에 215를 가면서 깨버렸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그죠?
그럼 나머지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 시나리오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나리오들은 아마 손해를 보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손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매매를. 이 시나리오도 나오면 여러분들은 돈을 날리게 될 겁니다. 저는 어렵게 돈을 벌겠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날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내일 월요일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벌지는 못하겠지. 여러분들은 어렵게 돈을 벌게 되겠지. 그죠? 저한테는 쉽지만은. 왜? 여러분들이 분석한 게 아니고 제가 분석한 거니까요. 장중에 2번의 방식으로 가는 듯 하다가 알고 보니 7번이더라. 그럼 저는 이게 2번인지 7번인지를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2번이라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죠.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예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어도 어렵게 벌게 될 거예요. 자, 참 야간장은 기준이 213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뭐 아직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통화하고 바로 지금 저희 연구소 시크릿 카페 설명드리느라 바로 끄집어냈고 여러분들 기다릴까봐 제가 바로 꺼냈는데요. 시장을 못 봤어 저는요. 한 210쯤 마감했겠지 그죠? 그럼 210에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209.65입니까 8호입니까? 지금 같이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자리가 당장 올 자리가 돼버렸어요. 원래 계획은 213에서 209 그 사이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를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210에서 출발하게 되면요 209가 바로 앞에 있고요 206은 뭡니까? 더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서 어디서 출발할지는 모르겠는데 야간장의 흐름대로 출발한다면은 206까지 무려 이제 불과 4포인트만 내리면 아주 중요한 저항선까지 내려와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4포인트가 4포인트도 아니잖아요. 선물 4포인트가. 그러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잡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사실 첫 번째는 이 자리에서 잡아야 됩니다. 209.65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안 보고 하니까 좀 그렇다. 자, 어제 야간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야간장 마감이, 뭐야, 이거. 210, 정확하게 210 맞췄네, 그죠? 자, 저점은 얼마입니까? 저점은 209.85. 제가 주간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209.65였습니까? 8호였습니까? 65였나? 제가 한번 볼까요? 저도 봐야 아니까. 제가 이거 앉아서 보는 사람도 아니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주간장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206. 이거 아닌데 209. 와, 내가 지워버렸는 모양이네. 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제가 지워버렸는 모양이네요. 이미 지나간 거라 가지고 그냥 대충 볼게요, 그죠? 자, 더 상세한 그 시황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올려드리기를 하고요. 자, 대충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내일장의 주가라고 보면요. 지금 야간장의 저점을 보세요. 야간장 저점이 이거란 말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즉, 금요일날 209. 요 자리겠다, 그죠? 209.65인지 8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한 0.2%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만약에 6호라 그러면은 8호에서는 절대 안 잡을 거예요. 만약에 8호 잡고 올라가도요, 올라가서 100포인트 올랐다. 자, 안 먹어요, 이런 건요. 6호를 줘야 잡습니다. 왜? 저는 발바닥만 잡거든요. 발바닥, 8호는 뭡니까? 발바닥입니다. 6호는 뭡니까? 발바닥 각질층이에요, 각질층. 우리 때 있잖아, 발가락 때. 발가락 때 부분이에요. 그 발바닥에서도 그 밑에 때 정도에서 잡는 거라. 그 뭐야,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최저점 잡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0.2% 차이고 하루에 등락이 20% 왔다 갔다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안 잡아요, 저는요. 이 자리가 와야만 잡아요. 물론 경우의 수에 따라서 미친 척하고 잡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확실해 보일 경우에만. 어쨌든 월요일날 흐름을 야간장의 저점이 지금 현재 209.65란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말씀드렸던 이 장중의 저항이 금요일날 206. 이게 8호인지 하여튼 대충 적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199. 그 다음에 야간장, 주간장 종가, 야간장 고점, 대충 제가 수치를 확인 안 해봤는데, 그냥
제가 아는 바대로만 이렇게. 자, 이 5개의 중요한 저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뭡니까? 일봉상의 흐름은 얘기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요. 일봉상의 흐름, 내일 시장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에 대한 부분은 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일 실전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출발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야간장의 기준을 했을 때 봤을 때 야간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쯤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 사이에서. 그죠? 만약에 내일 아침 미국장이 급등해서 출발하게 되면은 여기보다 조금 요 215에 가깝게 출발할 거고,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를 깨고 출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와 0.4%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매수 자리가 이 자리였고 두 번째 매수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안 와야 돼요. 내일은요. 내일은 안 와야 됩니다. 지금 흐름에 우리 일봉 차트상의 기준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내일 우리나라 장의 전반적인 모습은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캔들로 봤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요게 여러분들 뭡니까? 십자형이라고 하죠. 양봉 십자형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십자형 양봉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단봉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렇게 빨간색의 요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여기 파란색이라고 가정할게요. 파란색이고요. 요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파란색, 이게 우리 흔히 말하면 영망층이라고 하지, 그죠? 자, 이 영망층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이제 이 영망층을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추가 하락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자, 요 양봉, 단봉은 뭡니까? 상승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닥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현물을 해오면서 알아온 거니까, 야, 책에는 이거 글에 안 나와 있던데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제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십수년간 매매를 하면서 제 경험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의 양봉이긴 하지만 파란색의 이 모양이 나왔을 때하고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거는 뭡니까? 둘 다 똑같이 이 꼬리가 길게 달려 있지, 그죠?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어요. 이 윗꼬리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시작했는데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 모릅니까, 혹시? 이거 모르면은 빨리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요, 그 맛있는 소고기 사 먹으세요. 왜? 어차피 다 뺏길 겁니다, 매니저들한테.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요, 시크릿 카페에서 배우시던가요. 아니면 빨리 돈 빼가지고요,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누나나 자기 애인한테 백화점 가가지고요, 제일 비싼 그 지갑 하나 있잖아요. 뭐 한 1000만원, 1500만원씩 하거든요. 가방 하나 쪼매난 거, 루이비통 같은 데 가시면은 그거 하나 사주세요. 그거 사주면은요, 그 가족들한테 사주면은 가족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다가 돈 빠뜨리잖아요. 메이저들 그 돈 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하룻밤 술값으로 다 씁니다. 여러분 전재산을 가지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 자, 끊고요. 자, 이런 모양이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이겁니다. 내일 일봉상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윗꼬리가 달린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시나리오 세 가지 있다가 한 가지는 뭡니까? 당연히 양봉이죠. 꼬리가 달린 양봉이죠. 자, 아침에 개발학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급등을 시켜서 요렇게, 요게 우리가 요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망치형이라기도 하고 망치형이라도 하지, 그죠? 망치형. 자, 요 모양은 뭡니까? 상승이죠. 상승 전환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게요, 바닥에서요, 지금 일봉상으로 바닥에서 이게 하나 안 나왔어요. 지금 이게 나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내일 일봉상, 이게 일봉이지, 그죠? 일봉상 나올 수 있는 거는 요런 양봉이 나온 다음에 십자형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형이 음봉으로 나와도 되고 양봉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 대신에 몸통은 작아야 돼요. 몸통은 작고 길이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런 길이도 괜찮고 이런 길이가 나오면, 그 지금 이 모양에서요, 자, 십자형 단봉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시장을 본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죠? 자, 가장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내일 저점이 이 자리인 경우하고 이 자리를 더 깨버린 경우 두 개가 나옵니다. 내일 저점이 이 자리인 경우는 괜찮아요. 만약에 야간장이요, 저는 215에 막아봤다 칩시다. 미국이 전날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었고 셧다운이 없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야간장 212, 213 정도에 막아봤을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마감했을 때, 월요일날 아침에 고점은 제 생각에는 이 자리로 보입니다. 그럼 뭐 오전장의 차트의 흐름은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양봉으로. 근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점점 밀려가지고요. 저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계획은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내일 장전에 미국이 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요. 이거를 깨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지지선이거든, 지지선요. 얘들은 저항선이고요. 얘는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깨질 경우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럼 아래 꼬리가 좀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야간장의 마감은 2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은 이 자리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가 안 와야지 220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왔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첫 번째는 이 자리밖에 안 돼요. 이 자리를 돌파해 주면은 여기까지는 못 가도 213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내려오든 올라가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위로 올라갔을 때는 213과 215를 보면 될 거고요. 내려왔을 때는 209와 206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206.85를 깨지버립니다. 오전 중에, 즉 10시 이전에 206.85를 깨버리면 좁다는 겁니다. 사람들 전부 다.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시나리오 중에서 나머지 5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이쯤 오면은 여러분들 전날 고점이 215였는데 아침에 210에서 출발했는데 지수가 막 밀리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서 콜 단타를 치거나 선물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지수가요. 그냥 이쁘게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툭 떨어져 주면 여러분도 안 잡겠죠. 근데 지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래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이쯤 바닥인 줄 알고 잡고 이렇게 갈 줄 알고 잡았는데 존나게 떨어져 버려. 그럼 여기서 잡았는 게 물려버렸지, 그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손절을 해야 됩니까? 물타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겠지. 본전이 오면 팔아야지. 여기하고 물타기 본전이 여기거든요. 근데 본전 직전에서 또 떨어져서 폭락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여기서 만약에 100만원이 났다면 물타기까지 했는데 손실이 20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손실이 200만원으로 늘어나 버려요. 이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고 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전 단가가 여기인데 또 본전 단가 안 주고 여기서 손실이 마이너스 50까지 줄었는데 안 주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마이너스 500만원 돼 버려요. 이런 장이 나올 가능성도 내일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럴 경우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는 게 206.85가 깨지는 경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그럼 이 자리를 예를 들면 이 자리를 제가 206이라고 제가 가정하고요. 뭐 내일 210에서 출발할지 212에서 출발할지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마음이겠지, 그죠? 206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들 마음이죠, 뭐. 뭐 어쨌든 간에 야간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야간장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이 자리쯤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해서 213을 가주면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봉은 이런 봉이거나 또는 이런 봉이 되는 거예요. 양봉으로 이 모양이 나오거나 양봉, 음봉 관계없이 이 모양이 나오거나 이 2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망청, 요 망치입니다. 이게 역망청이죠. 역망청. 이 음봉으로 떨어지는 역망청이 나오게 되면 종가가 여기란 얘기예요. 종가가. 근데 이게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은 분명히 꼬리를 만들고 죽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꼬리를 만들 거라. 한 번 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라 말이지, 그죠? 이거는 제가 거의 뭐 확신을 하는 바이니까 사실 내일은 이렇게 흐름을 보는 거죠. 저점을 잘 잡으면 분명히 먹는 자리입니다. 그죠? 저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을 잘 잡게 되면은 반드시 한 번은 이 시초가를 돌파하는 모양이 나올 거란 얘기죠. 이게 제가 가장 쉽게 먹는 시나리오 중에서 이 2가지 중에 하나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 여기서 올라는 갔는데 내 본전 단가를 주지 않고
비실비실대다가 마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손실날 가능성이 있고 저도 손실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제일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장이 출발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매매하기가 쉬워져요. 왜? 자, 아침에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하락하는 경우를 얘기 드린 거예요. 미국장이 계속 추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예상했던 시나리오고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요. 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면은, 자, 210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시작했는데 주가가 올라버렸을 경우입니다. 시작하여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213이 저항이 될 거고, 215가 저항이 될 거고, 220이 저항이 되겠지, 그죠? 야간장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현물 같은 경우에, 자, 현물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잠깐 현물을 보고 가야 돼요, 그죠? 자,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 금요일 어떻게 마감된지를 한번 차트만 싹싹 둘러볼게요. 자, 삼성전자. 종가 고가지, 그죠? 종가 고가. 자, 가격은 삼성전자의 종가 고가 가격은 47,000원이 저항됩니다, 이 자리가. 45,400원이니까 1,600원 남아있네, 그죠? 자, 삼성전자는 1,600원 오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99%. 라고 저는 봅니다. 이 돌파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1%로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 시장이 전환되면서 올라갑니다. 이래 되면은. 자, 47,000원을 돌파하면은 시장이 바뀝니다. 이제 하락은 끝났고요.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아니라고 했지, 그죠?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선물지수로 2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물지수까지 250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47,000원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나씩 한번 둘러볼게요. 자, 하이닉스는 사실상 고점에서 내린 것도 없어요, 그죠? 하이닉스가 왜 이래 버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보고 이거 잡고 있으면 돈 많이 벌었겠다 생각하잖아요. 10만원짜리가 6만원 왔다가 지금 7만원이니까 얼마 내린 것도 없어요, 그죠? 계속 올랐던 게 조금 내린 것 뿐이죠.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가르칠게요. 자, 존버하면 이긴다, 산다는 얘기를 첫 번째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요, 제가 매매할 때 2007년경에 얘가 한 100원쯤 했거든요. 100원 했어요. 그래서 이 100원 하던 게 51대 1 감자를 했습니다. 그래가 3만원에 재상장을 했어요. 이게 2007년경인데, 자, 3만원짜리가 또 100원 됐습니다. 한 2년 만에. 또 41대 1 감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만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만원 왔는 거예요, 지금요. 10만원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2007년경에 하이닉스를 만약에 1000만원을 잡고 있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지금 얼마 됐을까요? 10만원에 팔았어요. 얼마 됐을까요? 한 100만원 됐을 겁니다. 실제 현실 가치가. 그러면 하이닉스를 20년 동안,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는 사람은 어디 됐다고?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자,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가 잡았을 때 100원 했으니까 100원짜리가 10만원을 갔으니까 100배를 올랐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51대 1 감자, 41대 1 감자를 감안하면 하이닉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지금 100만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존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10년차 들고 있던 사람 어디 됐습니까? 지금 계좌가 10분의 1 토막입니다. 가격은 지가 잡았는 가격에 한 100만 배, 10만원, 만배, 1000배 올랐습니다. 1000배. 1000배 올랐는데 이 사람의 계좌는 어떻게 됐다? 지금 10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지금. 왜? 감자를 두 번이나 했는데 감자 두 번이 거의 깡통을 만들었거든요. 깡통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본전을 낚으면 얼마 가야 됩니까? 1000만원 가야 돼요. 1000만원 가야 본전입니다. 2007년경에 하이닉스 잡은 사람, 1000만원 잡은 사람, 1000만원 가야 하이닉스 본전입니다. 말도 안 되지, 그죠? 1000만원, 100만원입니까? 그건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하여튼 지금 팔아도 10분의 1 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존버가 승리하는 겁니까? 존버가 승리하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2007년도 한국조선해양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2011년경에 50만원 했습니다. 그죠?
자, 2011년 경우 50만 원 했습니다. 2011년도 주가 얼마였습니까? 2600 정도, 2040인가? 2050인가? 뭐 좀 됐지, 그 종합주가, 그죠? 종합주가 2040 정도, 11년도니까 10년도까지, 10년도부터 주가가 쫙 올랐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올랐으니까, 이때 종합주가가 제가 알기로 한 2000원 넘어왔을 거예요, 그죠? 뭐 2000 좀 됐다 가정합시다. 종합주가 2000일 때 지금 50만 원 했습니다. 그 요번에 종합주가 2017년도 12월 달에 종합주가 얼마였습니까? 2600이었죠. 자, 18년도, 17년도 말에 요기네, 그죠? 요거 얼마였습니까? 15만 원, 15만 원.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상 최고가 2600을 잡았을 때 이 한국조선해양 그 당시로는 현대중공업 16만 원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 가지고 4분의 1 토막. 지금 얼마입니까? 7만 7천 원. 고점 대비해 가지고 10분의 1 토막. 존버 성립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기에 존버 성립입니까 이거? 아니지, 그죠? 여러분들은 뭘 보고 존버가 성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장 좋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장 좋을 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종목들. 현재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최고 우량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목에 지금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포스코. 마찬가지지, 그죠? 2007년도 70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때가 2040이었습니다. 종합주가 2040일 때, 했는데 2600일 때 얼마였습니까? 38만원. 지금 얼마입니까? 14만원. 10년 지났죠? 10년 지났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다? 5분의 1 토막. 무슨 존버가 성리라. 두산중공업. 이건 뭐야? 아, 제가 아까 전에 자전거 타다가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꼭 구독을 하세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보실 겁니다. 자, 구독을 꼭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올릴 때마다 볼 수 있으니까. 자, 이거 16만원. 이게 언제입니까? 2007년도, 2040일 때지, 그죠? 그리고 최고점일 때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 2017년도 12월 달. 얼마입니까? 18,000원. 지금 얼마입니까? 2,000원. 10년 지났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50분의 1 토막 됐어요, 지금요. 이 존버가 승리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뭘 보고 존버 승리하다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봐도 2007년도보다 지금 주가가 2012년도, 2007년도, 2018년도 최고점일 때보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이 최고점, 뭐, 존버가 승리한다 그래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 요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다른 놈들은 10% 올랐는데, 자, 현물하시는 분들, 이 종목 관심 가져야 되겠지, 그죠? 요 종목이 야간에 어디냐 볼까요? 저는 현물 안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우량주 중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단일가, 어떻게 있으면 상한가가 있겠지, 그죠? 상한가 구체치, 그죠? 자, 요거 아침에 하락 출발하면은, 자, 내일 만약에 하락 출발하면은 요거 잡아야 되겠죠, 요거. 잡아야 됩니다, 요거. 잡으면, 만약에 마이너스 1% 출발하면은 1% 먹는 거고요. 마이너스 2% 출발하면은 2% 먹는 경우, 마이너스 3% 먹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2% 출발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5%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요 놈은 오버슈팅을 했거든요. 지 혼자 오버했는 거예요. 거래량 보세요. 많지 않아요. 거래량도 별로 없이 오버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5%까지는 그냥 오버슈팅 했는 거예요. 오버슈팅 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마이너스 5% 나더라도 얘는 뭡니까? 정상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5%까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2%, 1% 마이너스 출발하면 여기서 잡아도 1% 먹고요. 여기서 잡아도 2% 먹고 여기서 잡아도 5% 먹습니다. 즉 내일은 보합은 간다는 얘기죠. 보합 근처는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보합을 찍고 떨어질지 보합에서 한 7% 더 올랐다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출발하든 말든 간에.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떨어진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예상을 해야 되니까 무리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무리하게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차트가 반드시 장중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작을 할 때 1% 시작해서 1% 정도 먹을 수 있고 최소한 2% 출발 2%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질질질 밀리다가 또 오후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놈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봤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편한 거는 뭡니까? 요거를 먹는 거예요. 요거를. 아침에 요거 먹는 거. 시작하면은 조금 떨어지는 거 보고 잡아가지고 요 올라갈 때 팔아먹는 요게 플러스 2% 정도에서 3% 정도 나올 겁니다. 시세가. 요거 먹으라는 거지. 그죠? 요거 신용 쓰고 미수 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5,000만원 가지고 2% 먹으면은 100만원 먹는 거죠. 수수료 띄고 나면 얼마입니까? 0.33% 뛰니까 15만원 뛰면은 85만원 수익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1,000만원 가지고 85만원 버는 거, 8.5% 수익 나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거 보유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길어봐야지 1분 내외입니다. 1분 내외에 이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이걸 보유하고 지랄병 떨어가지고 마이너스 50% 내고 마이너스 40% 내고 상한가 갔는데도 아직도 손실이 마이너스 20% 30% 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 제가 얘기했죠. 저점에서 올라갈 때는 현물 잡는 게 낫다고. 왜? LG 이노텍이 지금까지 상한가 친 적이 지금 살면서 별로 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이놈 10년치를 봐도 상한가 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왜 못 잡아? 이 상한가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용을 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신용 20%짜리잖아요. LG 이노텍. 곱하기 5배 가능하다니. 미수가 5배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5천만원 가지고 5배 하면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 가지고 상한가 30% 먹으면 얼마입니까? 7천만원 먹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5천만원 가지고 7천만원 먹으니까 하루 만에 얼마입니까? 120% 수익 나는 거예요. 150% 수익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은행 이자 1%도 안 돼, 1년에 1%도 안 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요. 하루 만에, 무려 120%, 150% 수익을 주는데 미쳤다고 이거를 그냥 뭐 미수는 위험한 거야, 신용은 위험한 거야, 옵션은 위험한 거야, 이자랄병 뜨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내놨고 있냐고. 그런 매매를 왜 하냐고 대체. 바보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또 시간이 40분 초과했습니다. 10분 만에 끝나려고 했는데요. 잘 안 끝나네, 그죠? 자, 내일 시장은 지금 제가 시나리오로 설명드렸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206, 209, 213, 215, 219, 그 다음에 200? 뭐 200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죠? 199, 194, 195. 제가 이번 바닥을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지수, 선물 지수가 220에서 230 왔다 갔다 할 때 설명드렸지, 그죠? 이번 바닥은 196.4라 그랬습니까? 미쳤지, 그죠? 선물 지수 220일 때 제가 194라고 했는데, 이게 불과 이틀 만에 내려와 버렸어요, 이틀 만에요. 근데 아쉽게도 뭡니까? 195 찍고 올라가 버렸지, 그죠? 그래서 30포인트 올라와 버렸죠. 근데 이 포인트, 제가 며칠 전에 알려드렸던 이 포인트 차이는 얼마다? 갭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선물이 하루에 2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무려 30포인트 아래를 예측을 해드렸던 가격이 1포인트 오차밖에 없어요. 정말 엄청난 거지, 그죠? 그만큼 제가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죠. 이 메이저가 마치 제 거를 보고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이렇게 지수가 있는데요. 내일 일본 캔들상 모양 나올 수 있는 모양은 이렇게 십자형 단봉, 짧은 단봉, 윗거리가 좀 긴 단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종가 고가인 패턴의 모양. 오늘 모양이네, 그죠? 금요일 모양이네, 그죠? 금요일 요 모양과 비슷한 모양. 짧을 수도 있지, 그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213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초가가 210이 아니라 208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뭐입니까? 208에서 203면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래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음봉으로 이런 모양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세 개 다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지켜본 바로는 윗꼬리가 달린다. 한 번은 장중에 올라간다. 얘는 윗꼬리 없어요. 왜? 그 대신에 많이 올랐잖아요. 얘는 올라서 마감하는 거니까 윗꼬리가 없어요. 종가 고가니까 여기 조금 달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죠? 어쨌든 윗꼬리가 세 개 다 있다는 공통점. 즉, 장중에 어떻든 간에 한번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죠?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자, 그게 궁금할 때 요거를 기억하시라. 요거를 기억하시라.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지, 그죠? 왜 의미 없습니까? 내가 만드는 거거든. 이 196.4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차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절금 파생꿀이 만드는 거예요. 자, 213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그냥. 209.65
206.85. 아, 그래. 맞다. 그죠. 이제 기억난다. 그죠. 자, 209.65, 206.85. 아, 아닌데 이게 8호 같기도 한데. 이게 8호다. 그죠. 이게 8호. 209.85고 206.65입니다. 그죠. 뭐 그럴 거라. 아니면 둘 다 8호든가 이럴 거야. 둘 다 8호로 봅시다. 자, 둘 다 8호로 봐야 내가 속이 편하겠네요. 자, 이 209.85라는 선물 수치를 누가 정해줬습니까? 차트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요. 교과서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가 정해줬습니까? 절파가 정해줬어요. 근데 목요일날 아침에 보세요. 204에서 시작하다마자 203으로 떨어지는 척 하다가 한 방에 팍 쳐가 206까지 딱, 207까지 탁 찍자마자 뭡니까? 207점하고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더만 내가 말했던 199에 0.2포 차이. 199.25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206.85를 갔다가 또다시 떨어졌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막판에 2시 이후에 2시 반입니까? 이후에 올라들이만 209 갔다가 여기서 한 방에 그냥 가버린 거. 이래 됐거든, 모양이요. 일봉 모양이. 그럼 내가 말했던 이 지수들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이 지수들 선물이 무려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30%씩 왔다 갔다 하고 내릴 때 기본이 10포인트 내리는 이 와중에 겨우 0.1포, 0.2포 차이 나는 이 가격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가격대는 누가 만들었다? 절파가 만드는 거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 자리가 왜 저항자리이고 지지자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A라는 전문가도 틀리게 보고 B라는 전문가도 틀리고 C라는 전문가도 틀리단 말이죠. 그럼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A가 맞추는 확률이 70% 승률이 있어요. B의 승률은 75%입니다. C의 승률은 20%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바보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계좌를 봐야지.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매매해가지고 100원이라도 버는 사람인지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벌 때 1000만원 버는데 날릴 때 1억 날리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이 사람 계좌를 봐야 되는 거지 왜 이 사람 승률을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보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700명입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구독을 해서 1000명이 넘으면 제가 실전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올리고 하는데 또 1시간 걸리거든요. 지금 9시 40분이니까 여러분들 볼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 다 잠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그건 여러분들 사정이고요. 볼 사람들 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